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7일 이번 주도 이제 3월 첫 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면과 3면에 걸쳐서 이 조선 쪽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국내외 시장이 다 뭐 웃다가 울다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웃었다가 오늘 또 새벽에 울은 거죠. 관세 정책,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인데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시장에는 뭐 인플레도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국한테 뭔가 불편을 끼치는 거니까 갈등이 초래되는 거고 그런데 관세 정책 그 자체가 그냥 일관되게 알았어 3월 4일부터 관세 부과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부과가 되거나 또는 아예 우리 안 할게 이렇게 되면 그런 좀 편한데 한다고 했다가 한 달 뒤로 연기한다. 벌써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오늘 앞서 뭐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느끼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에이 하고 이제 던지기가 참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결국 멘탈의 어떤 그런 뭐랄까 도움이 좀 필요할 때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요즘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K조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난해 이제 11월 그때가 8일이었나요? 9일이었나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선 직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정말 아주 날개를 달았었죠. 계속 뭐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일본 등등등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PBR이 8배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고 있는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문제,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알래스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에 또 한국 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업체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뭐 요구인데 청구서를 내민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알래스카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어느 나라론가나 수출이 되면 뭐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어딘가로 수출이 된다면 결국 그걸 실어 나르는 LNG 캐리어, 즉 LNG 운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뭐 어쨌든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광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우리 조선업체들한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 일색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에서 이제 결국 이제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하나로 이 조선이 또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등등등 태양광 등등등 이런 것들 다에 이어서 이제 결국 배도 그게 군함이 됐든 상선이 됐든 간에 미국 내에서 지어라라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존스법과 같은 이런 국내법과 관련해서는 나라 밖에서 미국의 뭐 군함은 물론이고 이 상선도 짓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 조선업의 이 제조 능력이 완전히 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의 이 선박 건조 능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뭐 몇 년, 4, 5년 이상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배도 만들고 뭐 MRO도 하고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계산인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요. 변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체들의 이 제조 능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다시 끌어올린다.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하는 걸 보면 저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관세 다 이제 던지고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까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이긴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만약 그때 가서 진다 그러면 2018년 트럼프 1기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정책의 추진력이 동력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4년 뒤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놓게 되면 또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정책 다 뒤집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2, 3년 뒤에 공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소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배를 짓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미국의 상황이 바뀐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몇 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기업들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체에 대해서 미국이 좀 도와달라, 미국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화가 필리조선선 인수한 것처럼 HD 현대중공업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선뜻 참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계의 얘기는 필리조선소 말고 미국에서 좀 인수할 만한 조선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소는 대부분이 수리 쪽이고 대형 뭐 몇만 통짜리 대형 그런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이거 지을 정도의 그런 도크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야 했을 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일면 톡기사입니다. 석유화학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건데요. 에틸렌 이제 공장이 증설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짓지 않고 이제 여기서 딱 멈춘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증가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석유화학 쪽은 좀 범용 제품의 이 수요가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우리와 그 미국은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재료가 되는 에틸렌에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그런 NCO 방식이고요. 미국은 그 천연가스에서 채출한 이 에탄가스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이런 ECC 방식이 돼 있습니다. 그 제목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에틸렌을 10년간 63%, 폴리에틸렌이 14% 각각 이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멈춘다고 그러면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그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일단 원전이라든가 SMR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 요소로 이 천연가스죠. 가스 발전소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산 에틸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틸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미국산에 비해서 이제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앞서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양회 관련돼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그 대대적인 내수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 증설 문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그다음에 가격은 올라가고 게다가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단 원가 비용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 주가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일단 유가 하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그런 일관된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요.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중국도 워낙 공급 과잉이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또 증설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대규모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이 현재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가 조금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앞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졌지만 자동차주는 좀 그렇죠. 뭐 사실 주가가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문제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즉 이 소위 말하는 센티멘탈이죠. 이 투자 심리에 관한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할까라는 얘기를 진즉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리스크로 자동차주들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0만 원대 아직 올라서진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9% 오르면서 가까이 좀 왔죠. 기아도 2% 넘게 올라서 10만 원 근처 좀 왔고요. KG 모빌리티도 이제 4% 넘게 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정도, 기아차도 마이너스 0.4% 정도, 그러니까 부진한 그런 모습이 계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관세 이 리스크가 현대차랑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한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냐.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관세가 한 달 유예된 것도 결국은 GM이라든가 이제 미국 회사들이 좀 강력하게 로비를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도 좀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자동차주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직은 정말 이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좀 탁 잡아낼 만한 그런 게 아직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주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패션 뷰티주 얘기 좀 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패션주죠. 뷰티주까지는 좀 그나마 낫지만 패션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뭔가 좀 딱히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3고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여파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뭐 내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도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좋은 것들이 없었는데 올 들어서 역시 분위기가 좀 특히 2월 달 넘어서면 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일단은 실적이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패션 회사들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 배당률 5.3%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여기가 실적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요. 배당도 500원이나 하고 전년비 25%나 증가한 그런 좀 표가 좀 나옵니다만 애경산업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뭐 휠라홀딩스 다 그렇습니다. 별로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보시면 이 결산 배당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시가 배당률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왜 얘네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작년 실적 전환도 이렇게 배당을 작년보다도 대폭 높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내놓은 얘기는 올해 우리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럼 정말 좋아지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FNF도 시가 배당을 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 패션이라든가 이 뷰티 쪽 관련해서는 중국 쪽이 한한령 해제 문제가 엔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뭐 5월 1일부터 한한령을 공식 해제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꾸준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하나하나 확인이 된다면 패션주, 뷰티주 또 나아가서는 엔터주까지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 비중이 좀 높은 이런 업종들 또 종목들의 주가에는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실적 특히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린 이 패션이든 뷰티든 엔터주든 올해 1분기 실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